자, 오늘은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걸 왜 보냐면, 이게 지금 이 협정을 재연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이 5월 15일이고요. 그리고 재연장 결정이 되는 날이 5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았죠. 16일과 17일 정도,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 이틀 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18일 이후부터는 이 재연장 결정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면 일단 관련주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 흑해 어딘가에 있는 바다 같죠. 이 흑해 이 공간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2년 7월 달에 협정이 되고 이제 4개월 단위로 재연장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갱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근까지 이 22년 11월 17일 날 기한이 만료했는데 4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사랑 좀 같이 볼게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 작년 11월 달에 4개월 연장을 했죠. 그래서 3월 18일이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4개월 단위로 4개월 주기로 해서 갱신을 하기로 했는데 자 이번에는 러시아에서 얘기를 해서 120일이 아니라 60일로 두 달입니다. 이렇게 연장이 됐었기 때문에 3월 18일부터 두 달 뒤인 5월 18일이 제 연장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18일까지 이제 뭐 이틀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문제고 왜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됐는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지도를 보고 이거는 저기 여기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흑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튀르키예 이름을 바꿨죠 이번에. 자, 터키입니다. 터키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해를 사이에 두고 우리 같이 곡물에 대해서 수출입을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로는 거의 최대 규모란 말이에요. 얘네는 곡물 수출로 먹고 사는 애들.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살듯. 그럼 이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서 터키로 보내면 터키가 또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프리카 쪽으로 간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흑해를 두고 만들어진 세 나라 간의 협정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우크라이나가 여기 기사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이시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다. 그럴 정도로 곡물 수출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가 밀, 옥수수, 콩, 해바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쓰는 그 곡물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곡물주들이 상승이 상당히 컸었죠. 근데 이게 이제 1년이 지나고 하니까 좀 시들시들해지고 하니까 주가가 초반에 쭉 올라가다 결국엔 다 빠진 상태고. 근데 제가 이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료나 사료 뭐 비료 이런 거 곡물 이거는 이제 2023년도부터 실적이나 이 호재들이 다시 살아나고 적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이쪽 관련주들은 매집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곡물의 최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이 흑해를 두고 벌어지는 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연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러시아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상적으로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량과 관련해서 식량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먹지를 못하는 공급의 부족 현상이 나온다거나 상당히 심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러시아가 얘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단 말이에요. 이 크림반도 영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근데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로 뭐 파병 보내는 거 파병이라든지 어떠한 뭐 지원을 보내는 정도까지는 하는데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를 이제 어, 아이고 러시아를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라든지 오늘 주제를 다루는 이런 거 등등등 얘네가 글로벌 경제 활동을 못하게끔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죠. 그게 한편으로는 공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어, 왜 그러냐면 자 이겁니다. 자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허가하는 협정을 연장하는 대가로 어, 서방 국가의 대러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이걸로 보죠. 이 러시아가 주변국들의 제재가 많다 보니까 야 너네 이거 풀어줘. 이거 풀어주면 우리가 이 흑해 곡물 협정 4개월 더 연장해줄게. 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러시아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인식도 안 좋아지고 대러 여기서 나오는 기사에서 나오는 어, 러시아를 상대하는 주변 국가들이 다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이거 우리 풀어줘. 그거 풀어주면 곡물 협정 우리가 해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난번에 3월 18일 날 재연장을 할 때 기존 4개월이 아닌 2개월로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50%만. 그리고 이제 다시 재연장에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대러 제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 흑해 곡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영향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일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를 시켜주면서 뭐 한 번 더 120일이 아니라 60일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계속 심화된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해서 재연장을 아예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 곡물 쪽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 곡물이라고 할 때 뭐 곡물 뭐 사료 비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곡물만 얘기할게요. 자 곡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모든 게 경제 현상에 있어서는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고 하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고점이라고 하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이러면서 최대한 평균치를 만들어가는 경제 현상 이러한 그 사이클이 있는데 자 지금 곡물 쪽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곡물 관련주들은 반사이익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해소가 되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계속 좋아질 겁니다. 자, 곡물 관련주들이 예를 들어서 자, 오늘 팜스토리를 샀죠. 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등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 최대 수출국인데 수출하지 못하면 반사익을 받겠죠. 이런 그냥 기대 심리입니다.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쭉 끌어올려 놓고 다시 빠집니다. 다시 원 주가로 돌아온 상태인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이벤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었지만 이거는 다시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원주가로 돌아왔고 여기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다. 문제는 기간인 거죠. 왜? 자, 곡물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얘네가 만약에 협정을 안 해요. 자, 재연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곡물 쪽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장을 좀 하지 않을까. 지난번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120일이 아니라 60일 정도로는 하지 않을까. 왜? 러시아도 불안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수출 협정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출을 하겠구나. 그러면 괜히 주식시장에서는 반사이익에 대한 반사익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갔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도 크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곡물이나 비료, 사료 이런 쪽들이 실적이 좀 받쳐주지 않을까. 올해부터 23년도, 24년도 이상은 실적이 받쳐지고 업황도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곡물 쪽은 언제라도 장투할 종목 대상이긴 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은 3일의 재료 이슈를 가지고 한번 곡물 관련주들을 좀 봐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곡물, 이 흑해 곡물 수출 협정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